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서 리뷰가 아니라 조금 특별편, 긴급 편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벌였거든요. 재밌었나? 완전 재밌었죠. 아, 그렇죠. 저희 둘이 자가 생체 실험을 바로 칸디다 자가치료를 했는데요. 요즘 아주 핫하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칸디다 자체에 대해서도 뭐 잘 모르지 않나요? 거의. 맞아요. 저희의 칸디다 자가치료 이야기 그냥 가볍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네, 먼저 칸디다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곰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칸디다 알바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곰팡이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곰팡이? 근데 우리 몸에 사는 곰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로운 곰팡이도 있고 심지어. 맞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화장실 벽에 까맣게 끼는 그거가. 근데 키슬님 말씀대로 원래 곰팡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곰팡이들도 있고, 이런 칸디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라서 사실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면역이 저하되면서 과다 증식할 때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증상들이 뭐 구내염, 입냄새가 자꾸 심해지고 목이 자꾸 아프다든지 혀에 그 백태라고 하죠. 하얗게 끼는 거 그게 자꾸 끼고 왠지 무기력하고 뭐 특별히 뭐 아픈 데는 없는데 좀 늘 피곤하고 질염, 구내염, 비염 뭐 이런 식으로 염증 같은 게 재발을 좀 자주 한다든지 위장 문제, 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병한다든지 관절이 아프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알러지가 자꾸 발생하고 뭐 예민하고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칸디다가 좀 과다 증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평소에 설탕이나 정제된 식품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 칸디다균이 아주 좋아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키슬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그 증상들이요, 그냥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병명을 다른 걸로 붙여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해도 이거고 뭐 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만큼 뭔가 건강이 다 물려있다라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칸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1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라가면 그냥 결국 내 면역이 저하된 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식습관이 안 좋은 거와 생활습관이 안 좋은 거.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과다 증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손발톱 무좀, 피부 곰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안 보이는 내장 기관에도 존재를 해서 뭐 위나 장, 뇌, 눈, 뼈, 뭐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칸디다가 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2차적으로는 과다 증식해서 혈액 속으로 이제 침투될 때, 그러니까 뭔가 수술을 했다거나 큰 병이나 질환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있었을 때 이제 같이 합병증 비슷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소변 유기상 검사. 그럼 메이님은 칸디다가 있다고 나왔었나요? 아, 네. 저 한 3년 전에 한 유기상 검사에서 칸디다 있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칸디다의 먹이가 설탕, 정제탄수화물, 그다음에 알코올, 이것들을 먹지 않는 게 아무래도 1차적으로 먹이를 안 주는 게 사실 칸디다를 몸에서 내몰고 싶다. 그럼 그냥 저탄고지 잘하고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영양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제로 되어 있는 거 7일짜리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해봤고요. 뭔가 1일차부터 소감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간 이제 저희끼리 있는 톡방에서 평상시에 그냥 클린키토 잘하고 술 안 먹으니까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3일차쯤에 뭘 느꼈냐면 나 화장실을 안 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일생 살면서 변비에 걸려본 적이 없고 최소 하루 한 번이거든요.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안 가 너무 불편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화장실을 안 가서 생각해보니까 3일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5일째까지 변을 못 봤어요. 이거 왠지 다 약 마지막 7일째 거 먹고 나면 다 나갈 것 같아 이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좀 더럽게 표현하면 삼똥했습니다. 삼똥. 그렇게 해서 정말 다 몰고 나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자면 또 5, 6일쯤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몸에 왼쪽에 가려움증이 있었어요. 요 부근에 어깨 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뭐가 일어났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뭔가 원래 곰팡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번식하잖아요. 대박 소름. 네, 진짜 무서웠어요. 기하학적인 형상을 갖추면 무섭잖아요. 맞아. 어떡하지?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이런 래시 같은 증상에 되게 명연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 이것이 약간 그 다이오프라고 부르는 증상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오프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칸디다 사멸 증상? 그쵸. 마지막 최후의 발악. 아, 메이님은 없으셨어요? 사멸 증상? 첫날부터 갑자기 목이 막 엄청 마르고 그다음에 입 혓바닥이 이렇게 막 바삭바삭 갈라지는 느낌? 자결감이라고 하죠. 약간 네네. 그 찢어지는 듯한 열감과 그런 느낌? 여지껏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를 하면서 이거를 고케톤 상태에서 내가 느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증상이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뭔가 칸디다 영양제 안에 대사를 약간 빠르게 돌려주는 그런 성분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칸디다를 되게 잘 아시는 모우님? 로모님? 네. 이 칸디다 전문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죠. 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뭔가 이제 칸디다의 다이오프 증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 증거로 사실 제가 키토제닉 하고 나서는 구내염이라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쪽에 되게 큰 구내염이 나요. 오, 진짜 신기하다. 네, 일종의 다이오프 증상 아니었을까? 예. 처음에는 하루 종일 그 자결감이 느껴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 정도. 저는 주로 구강이랑 목 이쪽이 그랬나 봐요.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제가 몸 전체 중에서 제일 취약한 게 기관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메이님은 기관지고 저는 장인가 봐요. 네, 저는 장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변을 못 보고 가스가 차고 배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탄고지하고 살이 전반적으로 빠지는데 안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염증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송지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체형 자체가 좀 날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랫배가 이렇게 윗배가 체형에 들어가도 비해 체형에 비해 윗배가 들어가도 아랫배가 항상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나는 여전히 장 문제가 좀 해결이 크게 안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 칸디다 클렌즈를 하면서 아랫배가 그렇게 좀 불편했었던 걸 보면 여전히 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좋은 증상 중에 하나는 화장실 가서 정말 예쁜 아이를 생산하는 정말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메이님이 아까 이게 대사가 돌아가는 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식사만 하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요. 손발이 불쾌한 자결감이 아니라 와 진짜 몸이 쓰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펄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칸디다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식사만 하면 손발이 뜨끈뜨끈해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쵸? 남들 다 이제 쌀쌀하네 춥네 이러는데 혼자 막 더워 독서 모임 가가지고 다들 이제 추우시다 그러는데 메이님이랑 저만 막 너무 막 더워가지고 메이님이 나만 더워 그래서 아니요 저도 더운데요 막 이러면서 진짜 와 이게 지방을 태우는 몸인가? 네,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느낌? 사실 칸디다 같은 것들이 문제가 물론 그 존재 자체도 문제이지만 많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해독 부활을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올리는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사멸하고 사라지면서 간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뇌피셜이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7일 했는데 이거를 14일을 기본으로 잡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2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한 달, 3달, 6달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뭐 자기가 원할 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다음에는 2주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2주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건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오프 증상은 사실 저희가 겪은 건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두통, 뭐 어지럽고, 뭐 피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거 가스, 그다음에 변비, 혹은 설사로도 올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막 심박수가 증가하고 막 심장 두두두 그런 것들도 다이오프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고 몸살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두드러기 좀 경험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칸디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뭔가 낫고 있구나. 그렇죠.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낫는 증상이구나. 참고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런 다이오프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 대잔치예요. 수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항산화가 잘 되는 그런 풍부한 식품이나 차를 좀 섭취하시고 비타민C 좀 고용량으로 항산을
항산화제. 그렇죠. 네. 그렇고 간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그리고 그런 음식을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그러니까 격렬하고 고강도 운동 말고 좀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조금 배출해 주시는 거. 왜냐면 사실 땀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해독이잖아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프로바이오틱스 평상시에 잘 안 드시고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용량을 좀 줄여서 서서히 시작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균을 균으로 제압하는 나쁜 균이 나간 자리에 좋은 균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균을 심어주는 느낌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균제균? 이균제균.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당분이랑 술을 안 먹는 게 그 칸디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칸디다 클렌즈를 해서 잘 줄이고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저희 욕실 벽에 끼는 그 까만 곰팡이 네네.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막 이게 뭔가 힘으로 안 될 때 락스를 들이붓잖아요. 그쵸. 싹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화장실 문 계속 닫아놓고 물기 계속 얼려 있고 뭐 환기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걔네들 뭐 락스 며칠 못 가잖아요. 또 금세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칸디다도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칸디다가 좋아하는 환경 자체를 억제를 해주는 노력이 사실 이런 락스 청소 같은 칸디다 클렌즈의 효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저탄고지 스타일로. 난 먹고 싶은 거 먹고 칸디다 클렌즈를 계속 할래. 나는 락스를 계속 붓고 싶어. 이러면 어떡하죠? 칸디다 클렌즈를 하면서 다이오프 증상을 겪는다는 건 몸에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게 과연 좋을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칸디다가 계속 증식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는 곰팡이가 되게 많이 끼는 그런 집 자체가 그런 집이면 약간 이사를 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탄고지 식단으로 갈아타는 게 그런 이사 가는 현상 비슷한 거 아닐까? 오, 찰진 비유. 네. 했습니다. 식단을 이사 갑시다. 아, 식단을 이사 갑시다. 네. 이렇게 또 오늘도 기승전결탄고지 만세. 전도. 이제 뭐 저탄고지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피셜하게 칸디다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장내 세균들이 안정적인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채소 섭취류,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의 개념인 거죠. 네. 채소 섭취류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를 싹 깨끗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또 막 아무거나 던지면 사실 장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 불편했던 음식들은 좀 피하고 편안한 음식들 위주로 서서히 식단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채사습 좋겠네요. 오, 역시 모든 단식도 모든 치료의 시작은 네,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짧은 칸디다 치료 후기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네. 사실 저희는 이미 저탄고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칸디다 치료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저탄고지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도 그럼 칸디다 치료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탄고지 조금 더 해보시고 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좀 격렬한 락스 청소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탄고지 할 만큼 하는데도 뭔가 몸에 그 낫지 않은 미묘한 그런 거 하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책 읽는 저자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